everyone. 여기서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I feel very honored tonight because thanks for inviting me this amazing opportunity to Hanweibo. I have more Korean background than Australia, so I feel more comfortable when I speak in Korean. So because I came to Australia as 유학생. My seminar is about more focused on older generation, people who have like digital kids, digital generation. I think that recently there are a lot of problems with the media. I think in this century. 저는 현재 호주 폭스텔이라는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컨텐츠 관리야 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안재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는 폭스텔 방송국에서 이제 영화 채널, 폭스텔 모비스 영화 채널에서 하루에 5편 내지 한 10편 정도의 영화를 보고 폼질 검사를 하고 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레이팅 검사죠. 뭐 G, 또 PG, M, 뭐 MA 이런 검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니클 프로덕션이라는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프로덕션에서 또 감독과 프로듀서로서 또 영상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또 좋은 영상들을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것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엔 참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중독 같은 사회적 문제부터 또 미래의 또 뉴 테크놀로지까지 참 다양한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호주 이 미디어 인더스트리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특히나 이제 부모님 세대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학생으로서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제를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골머리를 hod다가 미치고 견뎌라. 영어로 하면 crazy about all you wish to do and stay with your hardship. 미치고 견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방송 미디어라는 것은 이 글자만으로 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온라인 미디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좀 많이 쓰시잖아요. SNS 같은 거. 주로 텍스트, 이미지 등으로 우리가 소통했다면 이제는 그걸 좀 더 입체감 있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일하고 있는 방송 시장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을 둔 플랫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호주가 사실 뭐 미디어 마켓이 굉장히 스몰 마켓인데 지금 이제 폭스텔 원래 한 20년 동안 폭스텔이 혼자 독주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경쟁 업체들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10대 이제 30대는 TV를 보는 시간보다 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기들로 미디어를 즐기고 계시죠. 그리고 방송국에서 지정해 놓은 그 시간에 맞춰서 즐기기보다는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에 또 편리한 방법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시즌제 드라마, 뭐 이제 미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나 마찬가지로 시즌제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시즌제 드라마로 같은 것은 이제 2개 보고 뭐 일주일 기다리고 이렇게는 안 하죠 요새는 그죠? 다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시즌 하나 다 다운받아가지고 밤새 놓고 다 보죠. 그렇죠?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시즌 전체가 끝나고 한 시즌을 다운받아서 밤새도록 그것을 보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을성, 패션이 없어지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불어닥치는 이제 넷플릭스라고 다들 아시죠? 넷플릭스라는 이제 스트리밍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쇼 등을 자기 입맛대로 온라인상에서 이제 우리가 시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옛날 플랫폼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만큼 잘 안 먹히잖아요. 넷플릭스 한국에 왔는데 넷플릭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먹히지가 않죠, 저는 이 기술이. 그래서 이유는 한국에서 이미 예전부터 웹하드 기반으로 온디맨드 형식의 미디어를 다 다운받아서 뭐 다 하드 드라이브 다 다운받아서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저희들한테는 그죠?
이런 이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종류의 채널이 있는 케이블 TV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굳이 뭐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영화관이 가상현실 기기 VR 에 들어와서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고 넷플릭스의 어플을 사용해서 그 개봉 영화를 어플에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영화를 이 VR 가상현실 기기를 끼고 집에서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뭐 10년, 20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영화관이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저희 그 제너레이션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빠르게 변하는 것에 우리가 적응, 어댑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이제 we can't wait, 점점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에 예전보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자주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빠른 유행과 변화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이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회사에 어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점점 더 바빠지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는 제가 이제 그런 부제를 지금 달았는데 2001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2001년에 뭐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001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신 게 아마 이걸 거예요. 911, 9/11 우리 테러가 있었죠, 처음으로. 그리고 21세기의 또 시작,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각자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텐데 저에게 2001년은 호주에 유학생 신분으로 첫 발을 내딘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한국에서 워낙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한국에서 워낙에 꼴통으로 지냈어요. 항상 계속 꼴통으로 지내서 호주에는 진짜 계획 없이 그냥 떠밀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또 제가 2002년 월드컵이 아니라 제가 난생 처음으로 미디어를 공부로 아까 조셉 김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공부로 접하게 되는 연도였습니다. 저는 의아하게도 2002년까지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컴퓨터라는 자체를 저는 전혀 뭐 그런 걸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에 대한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컴맹이라고 하죠. 컴맹이었죠. 근데 첫 이제 칼리지에서 멀티미디어라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는 꿈도 없고 요즘 많은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꿈도 없고 뭐 딱히 비전도 없는 상태라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컴퓨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주변 지인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아무것도 모른 채 해서 그런지 인깡통을 시작해서 그런지 컴퓨터로 숙제를 할 때마다 부딪히는 장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렇다고 뭐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딱히 소질도 없어서 오죽했으면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일구동성으로 너는 이쪽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거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뭐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의했기 때문에 어그리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졸업 작품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저랑 졸업 작품을 같이 할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실력이 워낙에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막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던 이제 학교의 어떤 형님이 저한테 한번 부상하니까 거둬준다는 의미에서 자기 팀에 합류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신에 이제 제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 형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또 많은 학생 및 선생님들 앞에서 영상이 상영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작품에 열광하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제 가슴에 약간 이렇게 두근거림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영광과 감동을 주는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 제작자가 되려면 목표가 방송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을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 방송국에서는 근데 이제 당연히 처음 목표가 정해졌을 때는 여기 공부를 마치면 당연히 한국에 더 마켓이 넓고 또 초이스가 많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주 방송에 별 배울 게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작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1년 좀 넘게 한국에서 이제 광고 촬영을 하러 이렇게 한국에서 호주로 오시면 그 촬영팀을 코디네이터 해드리고 조연출, 그 어시스턴트 다이렉터로 참여하고 그 스텝으로 촬영하는 프리랜서 일을 잠깐 1년 정도 넘게 했었습니다. 참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이제 그 현장에서 프로덕션 팀이랑 같이 살도 부대끼면서 일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 일은 이제 중요한 건 호주 스텝하고 한국 스텝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옆에서 느꼈던 점은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한국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 스태프들은 열심히 또 진짜 열심히 그 일을 진짜 땀 흘리면서 잠도 안 자고 진짜 잠도 안 자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고됐어요. 고단했는데 뭐 일단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호주 스태프들은 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유쾌하고 굉장히 이제 여유롭게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1년 정도 넘게 지켜보면서 호주의 그렇게 여유롭고 즐겁게 일하는 그런 문화를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런 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방송국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 후에 첫 방송국에 입사하기 전까지 저는 줄곧 한국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영상 회사라는 이제 프로덕션, 브로드카스팅, 뭐 채널 10, 9, 뭐 SBS, 뭐 ABC 이런데 이력서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한 5년, 6년 정도 동안 한 500 times failed. 500번 정도 제가 떨어졌고 서류를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세봤어요. 또 세봤는데 아마 그 전에 좀 지워가지고 좀 줄었나 봐요. 한 500번 정도 이상 떨어졌고 인터뷰를 그래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한 50회 정도 이상 좀 떨어졌습니다. 전부 이제 페일이었어요. 제 인생은 페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일지는 몰랐죠. 같은 회사에 3-4번 정도, 뭐 3 times, 4 times 어플라이 같은 포지션에 매년 포지션이 이제 뭐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그 포지션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 회사가 매년마다 이렇게 안지영이라는 사람이 어플라이를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한번 부른 적도 있어요, 진짜로. 그 회사가 내가 누군지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인터뷰를 가면 또 무시당하기 있으셨고 계속 이런 일들이 학교 졸업 후에 한 5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불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력서를 넣고 제 PR을 끊임없이 했어요.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호주의 웬만한 영상 회사들을 대충 다 알게 되었어요. 거의 다가 어플라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제가 진짜 거기 있는 인사과 분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쌓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제가 있는 작품 한도가 경영 보통 이제 교회 봉사, 무보수의 작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전 앞에서 무시를 당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 드는 생각은 이렇게 매번 떨어지는데 내 이름이 각 회사들에게 블랙리스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런 나이도 먹고 또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 동안 계속 나이도 먹고 결혼도 하고 이제는 거의 이제 포기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뭐 그 정도 이제 포기할 때 됐잖아. 이제 아이도 막 가지려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평소와 같이 이제 잡 리서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중에 월트 디즈니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5, 6년 동안 그 당시에 이제 매일 이력서를 레즈메를 넣었는데 디즈니에 관한 공부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포지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버타이즈먼트로 뜬 포지션도 제가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혹시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이제 레즈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전화가 왔는데 디즈니 HR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이제 잡을 어플을 할 때마다 수많은 페일, 또 실패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진짜 아무런 기대 없이 설마 디즈니가 날 뽑을까. 그래서 이번 것도 디즈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구경하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자 초대받았으니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갔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이제 그 상황이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데요. 그 수백 번 떨어진 것 중에 그것만 딱 기억이 남아요. 당시 인터뷰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되게 놀러 가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지터로 왔기 때문인데 여지껏 했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했고요. 무려 한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거기 있으면 세 명이랑 했고 계속 그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요. 거기 인터뷰하면서 끊어가고
굉장히 기분이 좋게 나왔어요. 제가 500회 이상 했던 것 중에 처음, 그러니까 50회 이상 했던 것 중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터뷰는. 거의 맨날 10분에 끝나고 뭐 15분, 기여에 15분이었는데 당시는 이제 한 1.5 hours 그 정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합격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틀이 또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HR에서 합격이 했던 거였어요. 합격이 했다는 거였어요. 항상 저는 이제 뭐 잡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메일을 받잖아. 이메일 안 오는 경우도 있어. 받으면 이제 뭐 unfortunately 뭐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건 받다 전화 갑자기 또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이제 대답도 그냥 예스 대답만 하고 이제 그냥 한동안 좀 멍해 있었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또 아내와 또 기쁨을 나눴죠.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때 만난 매니저한테 나를 왜 뽑았는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너보다 뛰어난 애들은 더 있었다고. 그때 이력서가 한 80개 정도 들어왔었대요. 더 있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본 것은 너의 패션. 아까 조세킴 우리 강단께 말씀하셨죠. 패션이 있다고. 이력서를 보니까 너는 그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까지 그 5, 6년 그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너가 그 이 미디어에 대한 그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익스피리언스를 쌓았다는 걸 자기가 볼 수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본 매니저 그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이제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인터뷰 할 때마다 이제 회사에서 걸고 넘어졌던 것이 제 이제 익스피리언스, 워크 익스피리언스하고 이제 뭐 영어 실력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인터뷰에서는 이 디즈니 인터뷰 했을 때는 그동안에 무시당했던 이런 게 봉사 경력과 또 영상 이제 그 무엇을 하는 영상 제작 경력 등을 인정해 주었고요. 또 이제 그 시간에 제가 또 1시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하게 좀 부족해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백 번의 실패와 떨어짐의 경험으로 인해서 저도 상황 대처력이 상당히 올라갔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페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게 두렵지도 않았고 전혀.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이 사실 이렇게 6months 컨트랙이었어요. 근데 계약직이었지만 한국말로 하면 전 정말 온몸을 불살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뽑은 매니저의 이제 추천으로 1년을 또 컨트랙이 익스텐드 되었고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제가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직이니까 언제든 이 컨트랙이 끝나면 내가 이제 다른 잡을 알아보던가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헤드헌팅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 레주메를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거든요. 헤드헌팅 회사에다. 그 회사의 추천으로 쇼타임 무비 채널이라는 영화 채널, 쇼타임 무비 채널 영화 채널에서 퍼머넌트 포지션으로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그 3년이 굉장히 방심했었어요. 왜냐하면 퍼머넌트 포지션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거예요. 그 퍼머넌트 포지션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시간도 뭐 9 to 5 이렇게 다 끝나고 뭐 이런 안정적인 굴권에 들어가서 저도 방심을 했나 봐요. 그 회사가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뱅크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막 직원들이 한 100여, 120명 정도 있었는데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저처럼 이제 20살에 들어가서 마흔이 된 분도 있고 그 회사 함께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다 그런 대처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폭스텔에 그 회사가 합병이 됐어요. 머지가 돼가지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폭스텔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반 정도가 그 리던던시 정리해본 명단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실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눈물도 안 나요 그때는. 그냥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또 직장 상사가 오셔가지고 그동안 너가 온몸 불사른 그 노고를 취하면서 폭스텔에 가면은 저 혼자 인터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이제 폭스텔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정리해고가 있었어요. 요즘엔 뭐 호주 회사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정리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되는 그런 폭스텔 직원들하고 저는 혼자 외부에서 온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를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제가 폭스텔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저의 또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보고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앞에 맨 앞에 이제 저한테 디즈니에서 어떤 매니저가 저 뽑아줬다고 했잖아요. 그분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그분이 항상 저를 이렇게
대변을 해줬어요.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그래서 항상 호주는 제가 느끼는 게 한번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일본 회사 같이 이게 섬나라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직원 책임지고 못하면 트레이닝 시키고 돈을 투자해서까지 끝까지 직원 책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서로 같은 회사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또 흡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줄곧 미디어 혹은 방송 영상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주로 이제 교회나 이런 프리랜스 이렇게 뭐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익스피리언스를 쌓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현재까지도 미디어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무료 봉사이고 그렇지만은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오버시스 스튜던트였기 때문에 별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특별히 뭐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뭐 아까 조세핑 우리 스피커가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거 There's no special to teach you in school. 학교에서는 전혀 뭐 그런 걸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때로는 이 봉사에 이 무보수 이 일에 책임을 지느라고 학교 숙제를 어사이먼트를 못하고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들어와도 이 무보수가 일이 바빠서 거절해야 했던 오히려 그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할 일까지 못하면서 그럼 왜 하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저를 한심하게 보기 시작하고 또 미쳤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그걸 알죠. 근데 제가 그것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느꼈을 때 이제 나왔을 때 다시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처음에 받았던 박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참여했던 무언가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했던 그런 그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아니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도 출석한 그런 교회가 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제작한 영상은 항상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어요. 바로바로. 그래서 박수 받을 때도 있었지만 또 욕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건 스스로가 대중이 좋아하는 영상의 모델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싫어하는구나. 그 결과 이제 작년에는 감독으로서 작업한 영화가 호주 한 영화제에 상영이 되었고 비록 이제 로어 버젯이었지만 좋은 평가와 함께 호주 언론의 소개까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하고 경험을 쌓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페셔널. 전문가 혹은 프로페셔널의 기준이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연봉,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우리 프로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수모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컴퓨터 앞에서 쌓여가는 우리가 나이들이 많지만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액션하는 추진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앞서 여러분과 나눈 저희 이야기는 여기 이제 이민사회에서 먼저 고생하신 어른들과 선배님들의 고생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좋은 역경의 시간이었고 하드십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에게 소중한 경력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시대가 많이 힘듭니다. 뭐 한인 업체들도 힘들고 뭐 호주 그 컴퍼니가 많이 힘든데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두컴컴한 터널 중간에서는 겁이 날 때가 있죠. 중간까지 가면 그죠? 이쪽을 봐도 빛이 안 보이고 뭐 출구 쪽을 다시 봐도 빛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희미한 불빛들이 나타나고 주위가 점점 밝아지고 결국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꿈이 있으실 것이고 자기가 즐겁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이제 나도 꿈이 있었는데 혹은 있는데 이러저러한 바쁜 것들 때문에 못한다 하고 맨날 이제 푸념만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아니면 작정하고 한번 미쳐보시겠습니까? 이러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미쳐보십시오. 그럼 견뎌내시게 될 것이고 계속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비로소 빛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힘내겠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들 힘내시길 바라시면서
저도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